기원전 45.1억 년경 초기 태양계에서 원시 행성들이 생성과 합체를 반복하던 당시 용암투성이 행성에 불과했던 원시 지구에 지름 약 60km의 소행성 테이아가 초속 15km의 속도로 충돌했던 사건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천체 충돌인 자이언트 임팩트라 부릅니다. 이 충돌로 인해 부서져 생긴 잔해가 지구 밖으로 탈출하여 공전 궤도를 떠돌다 잔해들이 장기간에 걸쳐 또는 몇 시간 만에 인력으로 뭉쳐져 달이 형성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한 임팩트는 비교적 최근인 기원전 6600만 년경에는 지름 10에서 15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직경 180km, 깊이 20km의 거대한 크레이터를 남겼으며 이 천체의 충돌은 공룡을 포함한 당시 생물종의 약 75%를 멸종시킨 지질시대 사상 5번째 대멸종을 일으킨 강력한 임팩트였습니다. 충돌 시 발생한 에너지는 약 100테라톤으로 리틀 보이 45억 배 차르 봄바이 200만 배에 달하는 에너지였습니다. 또한 남극 얼음 밑에는 유카탄 반도 충돌보다 4배에서 5배 더 큰 운석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흔적이 존재하고 이 천체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명체 멸종이었던 페름기 대멸종을 일으켰다는 연구도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인류 문명 설립 이래로 가장 큰 천체 충돌 사건은 1908년 벌어졌던 러시아 퉁구스카 대폭발이며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에는 지름 17m에서 20m 크기이고 최고 초속 18.6km의 속도로 소행성이 충돌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33배나 되는 에너지였습니다. 이렇듯 크든 작든 매년 지구에는 500개가량의 우주 천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대한 소행성이나 해성이 충돌할 확률은 7만 5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태양계에서 목성이 없었다면 현재보다 5천에서 7천배가량 많은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성이 내 태양계로 들어오는 천체들을 자신의 강력한 중력을 이용하여 흡수하거나 플라이바이를 이용 외 태양계 멀리 던져버리기 때문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성은 크고 거대하며 태양계 내에서의 존재감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5번째 행성으로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부피가 큰 천체입니다. 목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11.2배, 부피는 지구의 1/300배가 넘으며 질량은 지구의 318배 정도입니다. 목성의 질량은 다른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무거운데 태양계 내 나머지 7개 행성의 질량을 전부 다 합쳐도 목성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태양계 전체에서 태양이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하고 목성은 나머지 0.14% 중에서 약 3분의 2인 0.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성이 조금만 더 컸다면 태양계가 항성이 2개인 쌍성계가 됐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성은 별이 되는 데 필요한 질량이 작기 때문에 별이 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크기는 크지만 밀도가 매우 낮아 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낮았다면 물 위에 뜰 정도였습니다. 만약 목성이 지금보다 80배 더 무거워져 적색외성이 되었더라도 현재의 목성과 지구 거리라면 지구에 도달할 빛은 고작 햇빛의 0.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보름달 밝기의 80배에 해당되어 밤에 너무 밝게 빛나 야행성 생물들이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어 지구에는 야행성 생물들이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강력해진 중력에 의해 태양계 구조가 크게 변하게 되어 지구에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태양은 자체적으로 목성급의 질량을 가진 행성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목성의 나이 또한 태양과 동일한 46억 년으로 추정되며 이는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이 생성되고 남은 잔해에서 탄생한 것이 아닌 태양과 목성이 거의 같이 동시에 탄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태양의 위치에 태양 이전에 초거대 질량 항성이 폭발하였고, 그 항성이 남긴 잔해에서 후계 항성인 태양과 목성이 거의 같이 동시에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한 유일한 행성이 바로 목성인 것입니다. 1995년부터 나사의 갈릴레오 우주선이 이 행성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목성은 태양계 내의 천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과의 공통 무게중심이 태양 표면 바깥에 존재하는 행성이고, 태양을 표면 밖에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태양을 공전시킬 수 있는 중력을 가진 유일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목성 주변에는 카이퍼 벨트라는 소행성대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목성이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액체화된 가스질 멘틀과 지구와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금속으로 된 암석질 핵을 갖고 있어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엄청난 자기장 발생의 구심점이 되어 소행성대를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목성의 핵은 주노 탐사선의 관측에 의하면 구형의 고체가 아닌 가스와 고체가 혼합된 형태로 목성 지름의 60% 정도로 행성 전체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목성의 행성 표면은 정확히 어떤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목성 내부의 엄청난 압력과 열로 인해 수소가 액체 금속의 형태를 띠는 액체 수소의 바다로 되었을 거라 추측되며, 대기층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행성 내부에서는 당연히 태양과 우주가 보이지 않으며 칠흑 같은 암흑만이 가득하여 빠른 자전과 물질 구성의 차이로 생겨난 수소 구름의 흐름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는 초속 수백 미터 이상의 태풍과 남아메리카 대륙 크기의 번개가 끊임없이 쳐대고, 무지막지한 압력과 열, 지구의 2.5배나 되는 중력에 거기에 지구의 500만 배나 되는 방사능이 있어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며, 엄청난 고압의 정전기로 인한 우주 번개 등으로 인간의 기술로는 아직 탐사가 불가능한 행성입니다. 1995년 12월 7일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의 대기 조사용 탐사선을 투하했는데, 액체 수소층에 도달하기는커녕 대기 상층에서 22.7 기압에 달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불과 1시간 만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목성은 그 크기에 맞게 지구의 20배 수준이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토성 궤도까지 영향을 끼치고 목성 줄무늬의 움직임과 변화는 이 자기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내부에서 복사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만들어진 열량은 목성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런 열은 수축을 통한 켈빈과 헬름홀츠 기작에 의해 설명되어지며, 이 과정으로 인해 목성은 연간 약 2cm씩 수축하고 있습니다. 처음 형성되었을 때 목성은 더 뜨거웠고 현재의 지름의 2배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1979년에는 보이저 1호가 목성에 근접하여 촬영하면서 고리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남반구에 대적반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 보이저 2호 덕분에 이것은 거대 소용돌이 구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용돌이 속도는 시속 500km 이상이고 그 크기는 지구 3개가 들어갈 정도이며, 근래에는 그 근처에 소적반이 생겨 놀라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대적반뿐만 아니라 작은 소용돌이 흐름들도 상당히 많이 관측되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소용돌이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목성이 지구보다 3100배나 큰 크기에 비해 자전 주기는 10시간에 불과한 엄청나게 빠른 자전 속도 때문입니다. 목성은 표면 중력이 지구의 2.5배이고 공전 주기는 12년입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나사가 공개한 목성의 위성 개수는 모두 총 92개로 태양계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성계는 작은 태양계라고 불릴 만큼 매우 많은 위성이 존재하는데, 위성의 수가 많은 만큼 거기에 따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몇몇 위성으로는 현재 발견된 태양계 행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으로 가니메데가 있고, 지표면에 얼음 빙하가 있어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 유로파 화산 활동이 극심한 이오 등이 대표적이며, 이오 가니메데 유로파에 칼리스토 위성을 합쳐 4개의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레이 가망원경으로 이 위성들을 관측하고 천동설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위성은 이 4위성이 대표적이고, 목성 위성이 가진 이름의 공통점은 그리스 신화 속의 신인 제우스가 유혹하거나 건드린 여성 혹은 여신 또는 요정과 미소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실 부인이고 신들 사이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헤라의 이름을 행성이 아닌 고작 위성에 붙이는 것은 격이 안 맞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는 규산염 암석과 얼음이 거의 같은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 지하에 상당한 물이 있다고 예측되어지고,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작은 크기로 달보다 약간 작은 크기를 가진 유로파 위성은 규산염과 철로 이루어졌으며, 대기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지하에 바다가 존재하여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위성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의 이런 점 때문에 유럽 우주국은 바로 이에 집중하고자 주스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인 주스는 2023년 4월 14일에 발사되었으며, 지구,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지구 등 최소 5번의 중력 비행을 거쳐 총 88개월의 긴 여행 끝에 2029년 10월에 목성에 도달할 예정이며, 2030년에는 유로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전망이며, 2031년에는 칼리스토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그 후 2034년부터는 마지막 임무인 가니메데의 궤도에 진입하여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인 주스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위성의 해양층에 관해서 자세히 촬영하고 연구하며 지하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물에 관해서 파헤칠 전망이며, 위성들의 표면 지형과 지질 등을 매핑하며 얼음으로 구성된 위성 외부 껍질의 물리적인 특성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 위성의 내부 질량 분포를 바탕으로 역학 및 위성 내부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구하고, 가니메데 위성의 고유 자기장과 목성 자기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34년에 추진제를 모두 소모하게 될 주스 탐사선은 가니메데에 충돌하여 전체 8여 년간의 임무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 외의 목성의 위성들 대부분은 천문학자들이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서 목성의 중력에 의해 끌려와 위성이 되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4대 위성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평균 지름 167km인 아말테아는 인간의 눈을 통해 발견한 태양계 최후의 위성이기도 하며, 갈릴레이 위성 발견 이래로 최초로 발견된 목성의 위성입니다. 목성은 그 크기와 질량만큼 태양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거대하여 화성과 목성 간 소행성대 천체의 대부분이 목성의 영향 하에 있으며, 목성의 라그랑주 점에 위치하여 공전하는 소행성들도 있습니다. 소행성대 천체 중에서도 목성에 너무 가깝게 위치한 소천체들은 일찌감치 목성에 충돌하거나 태양계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태양계 어느 행성이든 이따금 카이퍼 벨트를 빠져나온 몇몇 천체들과 충돌하기도 하는데, 어떤 천체들은 꽤나 거대하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세기 최대의 해성인 헤일팝 해성이 있는데, 그 핵의 크기가 최소 40km이며 이는 지구 접근 천체들 중 가장 큰 소행성보다도 더 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성이 그 거대한 인력으로 태양계 내부에 접근하는 해성이나 소행성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덕분에 지구로 접근하는 해성과 소행성들은 비교적 적은 수뿐인데, 이렇게 지구에 생명체가 번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대 행성을 선량한 목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어느 거대 행성은 사악한 목성이라고 불리는데, 대개 모성과 가깝게 공전하여 작은 행성들을 끌어당겨 파괴하거나 심우주로 날려버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태양계의 목성과 토성은 선량한 목성에 속하며 사악한 목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성의 방패 역할에 대한 이론은 오히려 목성의 강한 중력이 소행성이나 해성을 스윙바이시켜 내행성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경우도 많아서 목성 근처에 접근했던 소행성들 중에는 태양을 시계 방향으로 역행하면서 공전하는 소행성도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목성과 태양 사이에 오umu아무와 같이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성간 천체 중 일부를 태양계 안에 가둬두고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목성 근처에서 역행 공전하며 -11로 궤도 공명을 하는 유일한 천체인 카에파우카벨라를 유력한 증거로 과학자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목성을 유명하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은 1994년 슈메이커 레비구 해성이 초속 60km로 충돌한 사건으로 목성의 중력에 의해 해성이 조각나 차례로 목성과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당시에는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모든 천체 망원경이 동원되었으며 허블 망원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보현산 천문대에서도 9번째 충돌을 관측하였으며 이 충돌로 목성에는 거대한 흔적이 남았는데 이 크기가 거의 지구만 한 수준이었습니다. 슈메이커 레비구는 부서지기 전 직경이 최대 약 5km에 달하는 해성이었으며 만약 이것이 지구의 초속 60km로 격돌했다면 인류는 확실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존 인류가 관측한 태양계 최대 크기의 천체 충돌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목성이 해성 등을 집어삼켜 나머지 네 태양계 행성들을 보호해주는 태양계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20일 슈메이커 레비 충돌 15년 후 목성의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대흑점이 남극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만약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혔다면 지구는 확실히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2년 9월 10일에는 목성에 소행성이 충돌하는 영상이 아마추어 천문가에 의해 찍히기도 했으며 2019년에 있었던 섬광도 소행성 충돌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목성의 내 태양계 방어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최근 그레이지어의 연구 결과로 태양계에서의 목성의 주요 역할이 방패막이 역할보다는 지구의 물과 생명 촉발 기제의 공급에 더 큰 기여를 했으며 토성이 해성과 소행성들을 막아내는 방패구실을 더 강력하게 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소행성은 수십만 개에 달하고 수백만까지 숫자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발견된 소행성 200개가량은 크기가 100km 이상이며 크기가 1km 이상인 소행성은 70만 개에서 170만 개가량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퉁구스카의 격돌한 천체의 직경이 약 60m, 충돌 속력이 초속 27km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100년 내에는 해성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나사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충돌 확률 75,000분의 1의 확률은 변화무쌍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목성과 토성의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지구의 생존 확률일 수도 있습니다.